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임명했던 혁신위원장 이래경 씨가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래경 씨가 결국 논란에 못 이겨가지고 사퇴를 하기는 사퇴를 했습니다. 사임 의사를 표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이 받아들인 형태로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래경 씨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래경 같은 사람을 민주당의 다른 역할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한테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평상시 보였던 모습 그대로 쥐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은 뭐 제가 보니까 쥐에 이재명을 비유하는 것 자체가 쥐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아. 쥐야 미안하다. 근데 뭐 어떻게 했니? 뭐 다른 뭐 동물이 안 떠올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재명이 보여주는 쥐 같은 모습이 뭡니까? 이래경 씨 논란이 딱 터지니까 그때 같은 경우도 과거에 무슨 발언했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사퇴시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딱 평상시에 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래경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재명이가 뭐 판단착오로 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자체가 의심이 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래경 씨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아직까지 많이 화제가 안 되고 있는 발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프레시안에 이래경이가 올렸던 칼럼입니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퍼뜨리는 미국의 꼼수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합니다. 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애당초 글을 지금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대본에 뭐부터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 중국을 이렇게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장의 결론이 뭡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주도해가지고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글 자체를 칼럼 자체를 지금 공산당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글이 어디에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프레시안에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진보 기간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공산당 기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네요. 공산당을 이렇게 찬양하는 글을 기고할 정도라고 한다면 공산당 기간지 뭐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 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래경 씨의 지금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 세 가지를 내세워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랑 투명성이라는 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래경 씨의 지금 말에 따르면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미국이 그런 식의 인권과 민주주의 투명성을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이 고립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래경 씨 입장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랑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경시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시스템, 미국의 어떤 전쟁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자신 주도의 패권 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 방식의 신냉정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 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첫 시작은 뭐였죠? 공산당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 있었고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이 21세기 인류 사회를 지금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대요. 아니 이런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 둬도 됩니까? 바로 이제 제가 보기엔 반국가 행위로 바로 그냥 구속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인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을 포함한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 이래 매우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증거 자료로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과거 조금만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이래경 씨 같은 사람이 대번에 제가 보기에는 잡혀가가지고 지금 이제 너 정체가 뭐냐 간첩 활동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취조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아니 위구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매우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래경 씨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누구를 지금 들고 있습니까? 중국 당국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 당국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 현지를 방문했다라는 것도 어디요? 제3국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공산당 그거를 가치를 같이 가고 있는 제3국의 입장 그리고 공산당의 입장 이 두 가지만을 대변하고 있는 게 이래경 씨인데 이런 이래경 씨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북조선을 빨리 보내버려야지. 중국 공산당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초기 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 사회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코로나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중국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시국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뭐 밖에도 못 나갔을 거예요. 중국에 했던 방식이 지금 뭐 성공적인 방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방종으로 치닫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중국의 공산당이 됐거나 북한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가 됐거나 일당 독재가 됐거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거를 찬양하고 있고 이석기를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인간들이 언론에가 글을 기고하고 이렇게나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자체가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인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구속을 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런 인간이 언론을 뛰어넘어가지고 제1야당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문재인이 때 같은 경우는 주사파 인간들이 숨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막 주사파 같은 수준도 아니고 간첩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대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 판을 지금 이재명이 깔아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래경 같은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것이야말로 이재명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꿈, 그 생각 저편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염원이 있었을 것이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일당 독재에 대한 염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냥 단순한 포퓰리스트다. 이 인간은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념까지도 마구잡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포퓰리스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생각은 맞아요. 제가 그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인간의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는 뭐라는 거? 공산주의랑 그 다음에 중국식 공산주의 그리고 또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식 일당 독재 체제 이게 이재명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래경 씨를 임명하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래경 씨는 뭐 이재명이는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요. 글 몇 가지만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래경 씨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안 찾아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아예 그냥 애당초 이재명이가 이래경 씨랑 가치가 일치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경 씨를 임명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이를 처리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포퓰리스트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가 됐습니다. 하루빨리 검찰은 이래경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을 싹 다 묶어가지고 국가 반역죄가 됐거나 반국가 행위가 됐거나 이런 걸로 묶어가지고 체포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절실해 보입니다. 특히 이래경 씨는 진짜로 제가 보기엔 위험한 인물이에요. 조금 더 조사해 본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뭔가 북한과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보여집니다. 검찰은 이 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해가지고 빨리 이래경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